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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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이동엽이라고 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이고요. 저는 결혼은 했고요. 제가 좀 젊어 보이나요? 네. 좀 젊어 보이려고 지난 주일날 머리를 바짝 짧게 깎고 왔더니 얼굴이 좀 커 보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예, CTS 4인 4세계 강의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뵈니까 정말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아부 아닙니다. 예, 얼굴이 환하셔서 병색이 있는 분들은 여기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시진 보고 진짜를 했지만 오늘 사실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신경과학 분야, 특히 저는 이제 신경외과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외과 전문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전달 또는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또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하지만 제 경험 이런 것들을 대략 한 25분 정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좀 재미있게 하는 게 좋죠? 네, 좀 재미있고 여러 그림을 가지고 나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허리가 아프시거나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가르쳐 드렸던 운동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세를 통한 바뀌는 삶.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자세라든지 좋은 태도로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이제 뇌나 척추를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저것을 뇌와 척추의 건강을 인생의 건강으로 연결시키는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4번의 강의를 하는 동안 이번 주는 첫 번째 1강은 뇌와 척추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생각했는데 과연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신경외과 의사가 하는 일들이 어떤 분야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경외과 좀 어렵죠? 네. 신경을 뭐 외과적으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신경외과적으로 본다면 신경계 질환을 다루는 임상 분야다. 따라서 어떤 게 있을까요? 1번. 저기 위에 뇌혈관 질환. 그래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 뭐죠? 뇌졸중 또는 중풍. 그러니까 뇌출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혈관이 막힐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좀 무서운 얘기들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경외과 분야가 뇌종양이라든지 또는 척수로 가는 척수종양. 세 번째는 이상운동질환. 이런 것들이 어떤 거 있을까요? 막 몸이 막 떨리는 질환이라든지 또는 막 몸이 굳어가는 병들. 파킨슨병 들어보셨어요? 네. 예, 그런 병들이 이상운동질환에 속하고요. 척추질환은 요즘에 워낙 많죠. 목 디스크, 목 척추질환, 등 허리, 골반 질환. 특히 이제 최근에는 전 연령층에 있어서 어린 나이에도 저런 척추 질환이 많아지고 시작했어요. 제가 좀 이따 차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간질 발작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왜 어린 아이들도 간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뇌 안에서 이렇게 이상한 스파크가 팍팍 생기면서 막 거품 물면서 그죠? 예, 그런 간질도 있고요. 조용하게 하는 간질도 있습니다. 그런 거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두부나 척추 또는 신경계 선천성 질환. 태어나면서부터 뇌가 없는 아이도 있어요. 예, 문외 아이도 있고 또 뇌가 한쪽만 있는 아이도 있고 예,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외상.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또는 척추 외상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갈 텐데요. 처음에 좀 무겁죠? 하지만 이제 그림을 많이 준비해서 별로 재미가 없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신경외과에 대해서 한번 역사를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이분은 알렌 선교사님이세요. 미국 출신의 북장로교 파송 의사 선교사세요. 1884년도에 우리나라 오셨고요. 중국 통해서 왔고 우리나라 최초로 머리 수술하셨어요. 선교사님이신데요. 당시에 갑신정변 아세요?
자, 민영익이라고 하는 분이 온몸에 칼을 많이 찔리고 왔는데 머리도 출혈이 심하고 목에도 여러 군데 칼이 찔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 시대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고소에 의하면 목 뒤로 경동맥이 다쳐서 피가 막 분수같이 나왔다. 그러니까 대부분 죽을 거 아닙니까? 이분이 죽어가는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알렌 선교사님께서 최선을 다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 선교기관, 의료기관이었던 광해원에서 머리의 출혈 부위를 명주실로 봉합을 해서 지혈을 하는 저 기록이 우리나라에서 최초 신경외과 치료예요. 머리를 치료하고 또 목에 있는 경동맥 치료를 그 지혈과 압박을 통해서 치료했던 사례예요. 자,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 아시죠? 기도 대부흥이 있을 때 당시에 부친께서 장로님이 되시고 이분도 이제 의사로서 또 장로로서 우리나라에서 남대문 교회 장로님 출신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926년도에 척수 종양 수술을 최초로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천국에 계시겠죠? 네. 자, 이런 분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척추신경외과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문태진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면 통증이 심할 때 알코올로 신경을 이렇게 지진다든지 또는 이현재 교수님 같은 분들은 외국에서 신경외과 문물을 받아들이고 배워와서 머리, 목, 척추, 소화, 간질 분야 이런 분야를 나누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 신앙도 굉장히 좋으셨던 우리 선배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신경외과 역사가 발전을 하게 됐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뇌 종양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뇌는 자 보시면 사람 얼굴이 보이죠? 대뇌가 있고 또 뒤에는 소뇌가 있고 대뇌, 소뇌 중간에 사이 간자, 사이뇌, 간뇌가 있고 간뇌 아래에는 보통 숨골이 시작되는 중뇌, 연수, 척수가 있어요. 뇌 줄기가 시작되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대뇌가 위에 있고 저 밑에는 뒤쪽에는 소뇌가 있고 가운데 간뇌가 있고 중뇌와 교뇌와 연수가 있어요. 벌써 졸리세요? 아직까지는 눈망울이 초롱초롱 하신데요. 자, 재밌는 거 많이 가져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재밌으세요? 예. 아, 너무 똑똑하신 분들만 오셨습니다. 뇌 MRI 사진인데요. 왼쪽 뇌는 저렇게 좌방구와 우방구 뇌를 보는 사진이 뇌 MRI고요. 오른쪽 그림은 무슨 나뭇가지 같죠? 네. 저 그림은 양쪽이 평행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뇌 혈관 사진이에요. 같은 부위인데 왼쪽으로 찍으면 뇌 MRI, 뇌가 보이고 양쪽 꼭 큰 호도처럼 생겼죠. 네. 오른쪽은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장가지 신경들이에요. 아, 신경이 아니고 혈관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 혈관 중에 혈관 가지가 막히게 되면 중풍이 되는 거예요. 터지게 되면 출혈이 되는 거예요. 두통이 한 번도 없었다 하시는 분. 자, 거꾸로 나는 인생에서 두통 심하게 한번 알아봤다. 다시요. 안 드신 분들은 뭐 하지? 자, 다시요. 아, 심하진 않고 심하지 않게 하지만 두통을 한번 겪어봤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다 전부 다죠. 두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하든 심하지 않든. 하지만 두통의 원인 중에서 이 분이 여자분이 두통을 알아서 MRI를 봤더니 이상하지요. 뭐가 있지요. 아까 그 사진하고 다르죠. 이 MRI 보면 뭔가 이쪽 뇌에 덩어리가 있죠. 그다음 요 사진 보세요. 어떠세요? 저기 뭐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면서 이렇게 막 좀 뭐가 부어 보이죠. 저런 것들이 뇌 종양입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을 때 무조건 MRI를 찍는 건 아닌데 몇 달 이상 진행되면서 안면 마비가 온다든지 팔다리 마비가 온다든지 막 토한다든지 그런 두통이 지속이 되면 반드시 MRI를 찍어야 돼요. 근데 MRI 저렇게 머리를 열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미경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 그림 보세요. 코로 들어가는 뇌수술도 있어요. 예, 뇌하수체 종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머리 쪽에서 접근을 안 하고 코로 들어가는 뇌수술도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괜찮죠? 그렇게 무섭지 않죠? 왼쪽 그림 보세요.
저 화살 표시에 종양이 보이죠? 뭔가 이렇게 뭐가 있지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이것도 뭐가 잘 보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한 덩어리로 보이죠.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뇌 종양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악성인지 양성인지 판단을 해서 두개골을 열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셨죠? 자, 여러분이 의사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여러 군데죠. 그러면 온 머리를 다 열어서 다 이거를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위험하겠죠? 그래서 저렇게 단일 병변일 때는 뇌 종양이 수술에 해당될 수 있고 접근 방법을 머리로 할 수 있고 코로도 할 수가 있고 귀 뒤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발성으로 여러 군데 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방사선 시술이라는 걸 해요. 저것도 수술이에요. 일종의. 어떻게 하냐면은 저렇게 감마 나이프라고 하는 그런 장비에 들어가서 빔을 쪼이는 거예요. 그 햇빛이 쨍쨍한 날 돋보기로 이렇게 종이를 태워 보셨어요? 어릴 때 햇빛이 돋보기에 이렇게 쫙 초점이 맞춰지면 타지요. 그런 것들을 이용한 치료가 감마선 치료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가 이렇게 퍼져 있는 종양은 외부에서 두개골을 열지 않고 감마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사선 치료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걸로 하면 좋겠죠? 예. 자, 뇌혈관 분야로 가겠습니다. 뇌혈관 분야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 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출혈. 오늘 반응이 참 좋은데요? 여기는 뇌경색, 뇌출혈 오실 분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잘 웃으시고요. 건강하세요. 자, 혈관이 막힌다는 것은 왼쪽 그림 보시면 저렇게 혈관이 있는데 실제로 저렇게 피떡이 혈관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막혀서 혈관만 막힌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는 혈액 공급이 잘 되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뇌 조직이 저렇게 경색, 오른쪽 그림 보면 뇌가 까맣죠? 여기가 좀 까맣죠? 이쪽은 정상뇌인데 여기는 까맣게 됐죠. 그래서 이런 걸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까지는 괜찮지만 1주, 2주 또는 한 달, 2달 또는 1년, 2년 하나님 말씀을 공급을 안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뇌경색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니까 나는 뇌경색만 안 걸릴래 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뭐 건강한 생활 습관만 하면 뇌경색은 안 걸리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죠? 공급받지 않고 그게 길이 막혀버렸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 때문에, 옆에 있는 권사님 때문에, 또는 자기 바쁜 일 때문에 주님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우리 몸은 조직이 괴사가 돼요. 경색이 와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똑같은 게 신앙생활도 저렇게 말씀 공급이 안 되면 신앙 경색이 와요. 뇌경색보다 저는 신앙 경색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인생은 길어봤자 100년 아닙니까? 뇌경색 걸리면, 그런데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서 신앙 경색이 오면 그거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건 신경외과 의사도 못 고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뇌경색을 피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각했던 팁을 드려도 되죠? 오케이.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MRI를 판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갖췄습니다. 왼쪽 그림 보세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나뭇가지가 양쪽으로 쫙 뻗어 나갑니까? 한쪽이 막혔습니까? 어디가 막혔습니까? 오휴, 왜 이렇게 판독들을 잘하세요? 왼쪽 그림은 장가지 뇌혈관이 쫙 뻗어 나가지 않고 막혔죠. 그래서 디퓨전이라는 MRI를 찍었더니 어떠세요? 저 혈관이 분포하는 뇌가 하얗게 변성이 돼서 썩었죠. CT를 보니까 까맣게 변성이 됐죠. 저걸 보니까 나는 뇌혈관 질환을 예방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을 더 건너뛰어서 더 높게 영적인 뇌경색이 오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죠? 한 달 열심히 하고 쭉 쉴까요?
한 달 열심히 하고 일주 쉬면 안 되죠. 매일매일 공급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뇌혈관은요, 한시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의 뇌를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뇌를 자꾸만 뇌혈관이 순환하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게 하고 판단을 하게 하고 판독을 하게 한단 말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네, 아멘. 자, 혈전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안 좋은 습관, 흐르긴 흘러. 예, 갑자기 팍 막힌 경우도 있지만 조금씩 죄가 축적이 돼서 갑자기 확 막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겠죠.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멀쩡해가 아니고 증상이 없지만 저렇게 동맥 경화가 쌓여서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저것도 영적인 해석이 되겠죠. 평소에 열심히 해야겠죠. 좋습니다. 자, 좀 무서운 사진일 수 있는데 저기 장가지가 올라가다가 수묵화처럼 보이죠? 뇌혈관 조영술인데 올라가다 저기 끊긴 데 보이세요? 여기를 이렇게 떼서 보면 요 혈관을 벌리면 요 덩어리, 이게 혈전이에요. 오랫동안 쌓였던 거예요. 영적 혈전을 예방을 하라. 아시겠죠? 그래서 스텐트 시술이나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막힌 거를 이렇게 뚫어주는 장면인데요. 요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이런, 즉 열지 않고 시술로 혈관을 통해서 심장 스텐트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뇌혈관도 저렇게 스텐트 시술이 있고요. 자, 두 번째, 터지면 뇌혈관. 자, 저기 뇌 안에 저렇게 빨갛게 보이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아까 뇌경색은 뇌가 까매지죠. CT에서. 이제 CT에서 보면 요거는 하얗게 보이죠. 출혈 빵 터지는 건데, 예, 이제 판독돼야 안 돼요. 와, 이거 CT입니다. MRI 아니고. CT에서는 뇌출혈이 저렇게 하얗게 보여요. 자, 무서운 것 중에서 하나가 뇌가 부풀어지는 거예요. 풍선처럼. 그래서 뇌동맥류라 그래요. 모르고 있다가 빵 터져요.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해야겠죠. 저렇게 뇌동맥류가 뭐냐면 혈관벽이 일부가 약해져서 꽈리처럼 부풀어져 있다가 빵 터지면 출혈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 뇌로 지주막으로 쫙 퍼져서 이게 실질 안에 출혈이 된 게 아니고 완전히 지주막으로 다 덮어버려요. 자, 왼쪽은 정상인데 오른쪽이 별 모양으로 보인 거 보이세요? 하얀 거? 저거 출혈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좀 더 무서워요. 그래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 지주막하 출혈이라 그래요. 요거는 상당히 응급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저렇게 갑자기 터지면 증상이 확 심해질 수 있다. 자, 조금 요거는 또 무슨 장가지 옆에서 보는 거죠. 뇌혈관을. 다 혈관인데 요 저기 보면 좀 부풀어진 데 보이세요? 요거 보이세요? 네. 저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뇌 동맥류예요. 그러니까 커질 때는 몰라요. 혈관이 약해져서 커질 때, 커지고 있을 때 몰라요. 그러다가 터지면 안 되겠죠. 터지기 전에 뭔가 치료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검진을, 증상이 있을 때 또는 연세가 있다든지 또는 위험 사인이 있으면 검진을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 돼요. 뇌혈관은 반드시 검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요거를 확대해 봤더니 저렇게 오른쪽으로 보면 혈관이 부풀어진 게 보여요. 요게 부풀어진 거예요. 조개 조고예요. 그래서 부풀어졌더니 여기를 이제 집게 같은 걸 찝었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낫겠죠. 저기 부풀어졌던 게 없어졌죠? 전후. 아이도 소아암에 걸려요. 여기 보면 숨골이었죠? 그래서 이런 병도 있어요. 뇌종양, 소아뇌 종양도 있고요. 샴쌍둥이. 네,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샴쌍둥이. 이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뇌가 붙어 있는 거예요. 뇌가 물론 두 개지만 붙어 있는 건데 이거를 분리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이런 분들이 분리를 해요. 벤 카슨이라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의사인데 신앙도 좋지만 이렇게 최초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네, 이런 것도 신경외과 의사가 하는 거예요. 네. 다음은 척추. 허리 통증이 있는데 척추까지 치료한다.
근육이 많은데 근육 안으로 들어가면 척추가 있고 뼈대가 있죠? 네. 척추를 잘 연구하려면 감자탕을 드시면 돼요. 감자탕이 돼지 척추예요. 그래서 이렇게 척추는 뼈와 뼈를 연결하고 또 신경이 지나가고 하는 그런 이제 제가 좀 재밌으시라고. 재밌어요. 재밌죠? 그럼요. 자, 그러면 뼈와 뼈 사이엔 디스크가 있어요. 네. 디스크는 저렇게 찐빵처럼 생겼는데 팥은 수액, 겉에는 빵은 섬유륜.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서 있으면 100, 앉아 있으면 105, 좀 더 앞으로 숙이면 140, 완전히 숙이면 190.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 몸무게가 만약에 60kg였다. 지금 앉아 있으면 적어도 한 8, 90kg 누르고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더 꾸꾸정하게 앉아 있으면 거의 120kg 정도가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네. 자, 가슴 쭉 펴세요. 아까 배 집어넣고 항문 조이고. 좋습니다. 자, 똑바로 서 있을 때 100, 서서 허리를 숙일 때 120, 의자에 앉으면 140 정도. 선체로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22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정상 디스크는 뼈와 뼈 사이에 수액이 있는데 눌려 터지기도 해요. 이런 병도 신경외과에서 치료합니다. 요것은 MRI인데요. 요게 디스크고 신경이 보이고 근육이 둘러싸고 있는데 앞에 있는 근육은 안심이에요. 안심처럼 생겼어요. 뒤에 있는 근육은 등심처럼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김새가? 맞아요. 입맛 따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입맛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크는 이런 식으로 이 뼈와 뼈 사이에서 뒤로 탈출돼서 노란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근육이 좋아지면 이렇게 신경 압박을 덜 되게 됩니다. 그걸 제가 보면 정상 디스크는 저렇게 보이는데 변성이 되면서 탈출이 되면서 급기야는 터져버리는 이런 진행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자세와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 저렇게 저런 자세 너무 안 좋고요. 자녀분들 이제 이렇게 뒤에서 보면 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저도 애가 셋입니다. 그래서 다 컸는데 저렇게 어르신들 직립보행하고 노화가 외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상 척추는 이렇게 보이고 슈퍼맨 배우 말 타다가 이제 쓰러지셨죠. 그래서 목 다쳤죠. 이런 큰 수술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이런 수술도 하시고 사지마비 환자는 줄기세포 치료도 하게 되거든요. 간질은 이렇게 전극을 심기도 하고 말초신경 손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 손목이 막 저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런 경우도 신경외과에서 치료합니다. 파킨슨 질병 걸리는 분들이죠. 이런 경우도 이렇게 뇌 안에 전극을 심어서 막 떨다가 뇌 안에 전극을 심으면 딱 멈춰요. 이런 수술도 신경외과에서 합니다. 외상으로 이렇게 탁 머리 다쳤을 때 뇌압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두개골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우울증 환자도 수술하는 거 아세요? 우울증 환자도 이런 뇌에 전극을 심으면 우울증 치료까지 됩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는 신경외과 겉핥기.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점점 깊이 들어갈 텐데요. 자, 뇌혈관부터 말단까지 신경이 분포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네. 또 뇌혈관, 그렇죠? 우리 교훈 얻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이 신경이 잘 갈 수 있도록 신경외과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하나님과 늘 교류, 저기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겠죠? 네.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과 늘 붙어 있어서 공급받는, 영적으로 공급받아서 질병 없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강은 이 정도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